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 25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9가지 분류로 보는 IT 회사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웹 에이전시 회사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웹 에이전시의 기본 정의에 대해서 제가 나무위키를 찾아보니까 꽤 맞는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웹사이트 혹은 홈페이지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초기에 웹 에이전시가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요즘은 채널들이 그 앱이나 이런 여러 가지 휴대폰이나 이런 채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웹 기반을 하지만 앱 및 다양한 기술적인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을 통틀어서 에이전시라고 하고요. 이 에이전시가 SI 회사랑 제가 앞단에 고객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 SI 회사랑 성격이 좀 유사해요. 근데 하나의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는 SI는 개발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이트를 만드는 개념 중심이 아니라 그 업무를 한다든지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라서 기획과 디자인 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획과 설계와 구현이 중요해서 개발 중심으로 가는 회사가 SI 회사고, 그 에이전시 회사는 앞에 보여주는 게 중요한 회사예요. 그래서 기획과 디자인이 중심이 되고 개발은 그걸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의 부류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전시 회사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굉장히 좀 다양해요. 그 업무 업종은 하나의 에이전시인데 그 실제로 보면 10인 미만의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0인 이상의 회사도 있는데 그 중간 계열도 있는데 그렇게 그 편차가 좀 있고요. 에이전시 쪽에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적은 규모의 회사일수록, 그러니까 10인 미만의 회사일수록 간단한 홈페이지 및 웹 개발 중심의 그 업무를 하세요. 왜냐, 가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한계가 있고, 사실 개발자를 많이 해서 한다기보다는 기획 디자인을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거기에 가장 포커싱이 맞는 사업을 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에이전시 회사가 좀 커지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고객단에 노출되는 웹과 앱 아니면 이런 그 IoT랑 관련된 서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그 SI성의 사업도 많이 수주를 하고, 그래서 좀 이런 그 같은 에이전시인데 조직 구도도 비슷한데 하는 업무는 조금 그 퀄리티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걸 그 기본적으로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좀 유사한 일이 많아요. 사실 홈페이지는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새롭게 만들어가고 그 인건비가 다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베이스를 깔고 거기에 맞는 고객이 찾아와서 그 업무 한정된 부분에 일을 하는 그런 컨셉이 조금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시는 SI는 대부분 상주를 하거든요. 돈을 받은 만큼 고객사의 개발 자리를 만들고 개발자가 거기 가서 일을 하는데, 에이전시는 좀 비상주 중심으로 해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비상주에 좀 의미를 주면 고객사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본사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기획이고 PM을 같이 업무를 하는데, 기획자 같은 경우는 이제 0.5 멤버스라는 거는 주 2회에서 3회를 고객사한테 가가지고 미팅을 하든지 상주를 하든지, 보통 상주 안 하세요. 미팅을 좀 장기간 하고 돌아오는 형태로 방문을 하고, 그 디자인과 퍼블리싱은 거의 본사에서 일을 하면서 결과물만 던지고 기획의 그 결과물을 개발 쪽이랑 소통을 하면서 진행하는 형태로 하고, 개발 같은 경우는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서 상주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상주를 하지 않고 본사, 그러니까 그 에이전시 회사 입장에서는 본사에 두려고 많이 해요. 왜냐하면 다음 페이지에 돈이 버는 거에 대해서 나올 텐데, 비상주라는 개념이 이제 돌려서 돈을 버는 구조로 보면요, 고객한테는 1맨먼스의 값어치로 돈을 받고 일을 하는데 그 1맨먼스의 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회사를 비상주니까 한 서너 개 사업을 동시에 따내요. 그래서 여기도 1맨먼스, 여기서 1맨먼스, 여기도 1맨먼스를 하는데 디자이너가 그 세 개의 업체 일을 동시에, 그 기획자가 동시에, 퍼블리셔가 동시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이 많으면 이제 한쪽에 좀 더 집중되지만 이렇게 분산을 해서 돈을 버는 구조가 인건비 기반이 되긴 하는데 동시에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면서 1대1의 인건비가 아니라 1대2, 1대3 정도의 인건비를 만드는 수익 구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주로 가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에이전시 회사한테 상주하라 그러면 되게 싫어하세요. 그리고 아예 그러면 우리는 안 한다, 혹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에이전시는 전체적으로 아니라 자기들 한 영역 기준으로 가니까 개발의 기본적인 코드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개발 리소스를,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뭐 사기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개발할 거 이미 얘네가 갖고 있으면서 더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근데 반대로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새 3멤버스로 개발할 걸 2멤버스 정도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소스로 하고 나머지 1멤버스로 하니까 1멤버스의 일을 시키면서 3개의 일을 동시에 시키는 이런 구조의 돈을 버는 수익 구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좀 영세한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자기들이 하는 걸 정해놓고요. 비슷한 것만 양산형으로 진행을 하거나 그걸 조금 모델을 바꿔서 서비스 형태로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보면 기획하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새롭게 하면서 돈을 받고 개발은 내부에서 똑같은 영역을 가니까 그 기획자가 기획을 할 때도 대부분 기획자가 자기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그려는 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우리 회사에 있는 거랑 유사한 형태로 기획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개발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 기획과 디자인 중심적이고 개발은 보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회사가 적은 데서는요, 진짜 보조적인 역할 위주로 가세요. 어려운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웹페이지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 몇 번 할 때 그 복잡하거나 난해한 게시판 열전정 게시판 형태의 CRUD 리스트가 있고 누르면 상세가 있고 상세를 만들기 위해서 등록 페이지, 그 다음에 수정 삭제 페이지가 있는 그런 거를 조금 더 다양한 형태로 UI를 만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일을 하게 되고, 회사가 켜질수록 퀄리티가 있거나 좀 더 난이도가 높은 개발들을 하게 돼요. 더 큰 규모의 수주를 하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리고 회사가 적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고 반복적인 일을 하고, 그리고 급여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작은 회사보다는 큰 회사에 있을수록 돈을 더 많이 받아요. 이게 근데 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큰 회사에서 일을 많이 해서 받고 작은 회사에서 일을 적게 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작은 회사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회사에서 버는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작은 회사는 똑같은 일맨먼스에 버는 돈이 한 이만큼이면, 큰 회사는 약간 퀄리티에 따른 비용 때문에 돈을 이렇게 받아요. 그럼 똑같은 건데 더 많이 받는 쪽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좀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에이전시 회사 특정이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개발자적인 입장에서 좀 개발자가 본다면, 자기가 역량에 대해서 기회가 있다면 가능하면 에이전시를 선택할 때는 좀 규모가 큰 회사로 가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래도 안 되면 작은 데서 좀 경력을 쌓으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좀 더 좋은 데로 이렇게 하는 부분을 저는 추천드려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전시는 구분하는 요소가 업무적인 요소로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규모별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0인 미만의 회사 같은 경우는 간단한 웹페이지 수준의 개발을 하고, B2B로 큰 회사랑 일을 하는 게 아니라 B2C 혹은 그러니까 일반인이 자기가 사업을 하거나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작은 회사에서 홈페이지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좀 반복적인 업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인에서 50인 정도 회사는 약간 웹 기반의 SI성을 하면서 10인 회사보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이 차별화를 두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고객사도 좀 중소고객사고 반복적인 일을 기반으로 하지만 새로운 커스터마이징이나 이런 컨셉의 일들을 좀 하게 되고요. 50인에서 100인 회사는 좀 기술력이 높은 것들, 그리고 여기는 기획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좋은 기획들이 많아요. 기획자를 양성하는 도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근데 기획이 멋지게 새로운 걸 만들면요, 반대로 개발도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인 이상이 되는 회사는 제가 요건 뭐 딱히 정할 수는 없지만 50인 회사랑 거의 비슷해요. 요 규모가. 근데 하는 일들은. 근데 이제 100인 회사 같은 경우 회사가 좀 커지면 하나의 이거를 플랫폼화 서비스화하는 형태로 좀 하거나 솔루션화 해가지고 웨이브 에이전시인데 솔루션의 컨셉으로 납품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의 컨셉은 같지만 규모에 따라서 찾는 여러 가지 기회 부분들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에서는 에이전시 회사는 참 보기 쉬워요. 그냥 에이전시 회사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개발자들 중심으로만 뽑는 게 아니라 디자인, 기획 이런 것도 다 같이 뽑아요. 그리고 개발 팀장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조금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 사람들을 원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면요, 1명, 2명 있는 회사도 에이전시 회사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시 회사를 보실 때는 이제 사원수를 좀 많이 보세요. 그래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한 10명에서, 그러니까 한 20명에서 30명 이상 정도 있는 회사가 있다면 그런 회사를 조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성장하는 기회도 있고, 자기가 거기서 눈에 띌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지만 또 안정적인 좀 그런 기회가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제가 이제 원래는 몰랐는데 좀 찾다 보니까 DB컷이라는 이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요,
여기 가보면 에이전시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인지 쫙 나열비가 돼서 이제 비즈니스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플랫폼, 그 소개 플랫폼 같은 사이트인데, 거기 가시면 제가 말한 에이전시가 이런 회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여기서 하나 볼게. 에이전시 회사는 SI랑 다른 게, SI는 막 글자 있고 막 이런데, 에이전시 회사는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잖아요. 그 회사가 정말 좀 큰 사업들을 하는 회사라고 하면, 들어와서 딱 보는 순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우와, 이건 아트네.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아니라 무슨 그 영상의 미학을 만들어 놓는 그런 사이트들이 꽤 많습니다. 그 이유가, 고객들이 에이전시를 찾을 때는 B2C나 되게 고급스러운 것을 하기 위해서, 업무용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걸 하기 위해서 찾기 때문에, 그것을 맞출 수 있게 고객이 오자마자 얘네들 이 정도 센스가 있는 거구나라는 어필을 위해서 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IT 회사 중에 에이전시 회사는 홈페이지가 되게 소위 말해 뷰티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력과 인터뷰 부분은 공통적으로 제가 앞때 이제 컨텐츠에서 강의 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심플하게 하는 거나 특성화 부분을 좀 설명하고 정리를 할 건데, 일단 절대 저는 이력서 넣을 때 저는 어디에 삼남 몇 녀로 태어나서 막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보다 차라리 자기가, 내가 취미가 이런 건데 난 열정을 갖고 나 IT를 좋아하고 뭐 이런 걸 잘해, 자기 열정과 개성에 대해서, 그리고 개발을 좋아한다는 어필을 충분히 그 문서상에 해주셨으면 좋겠고, 인터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에이전시 회사는 다른 데보다 개발자가 들어갈 때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개발을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오씨, 우리 기획자랑 디자이너랑 그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같은 상황에서 분명히 마이너스 점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내가 의사소통을 잘하는, 그리고 내가 아는 개발을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이 아는 언어 표현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뽑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괜찮은 프로그램,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게 확실한 효과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에이전시 회사가 인터뷰를 볼 때 개발자가 없어서 뽑는 경우에는요, 개발자한테 기술적인 인터뷰를 못 해요. 왜냐,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뽑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이제 큰 회사는 안 그렇지만, 그런 같은 경우는 진짜 내가 만들어 온 링크를 보고 거기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스펙 증빙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먹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불꽃남자 25였습니다. 오늘은 IT 기업 소개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웹 에이전시 회사에 대해서 소개드렸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주변에 많은 소개와 함께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꽃남자 25였습니다. 감사합니다.